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6월 5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도 선택적으로 침묵을 하거나 입장을 내놨죠. 조국 사태, 유미양 사태,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이런 대형 이슈가 일어나도 불리하니까는 침묵을 했고, 반면에 본인과 관련된 일들은 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때도 가령 간절을 짓는데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또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하고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퇴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가령 지금 제3자 뇌물죄, 문다혜 부부 태국에 가는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수사도 되고, 본인과 같이 일했던 참모들이 줄줄이 소환됐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부인 김정숙 씨 타지마할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치졸한 시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치졸한 시비를 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치졸한 변명입니다. 내용들이 전부 다 치졸한 변명입니다. 제가 청와대를 한 10년 이상 출입을 했고, 그리고 해외 순방도 한 30차례 정도 제가 같이 동행 취재를 했고, 대통령 전용기도 1호기는 물론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호기도 다 제가 탑승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봐도 지금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자, 일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근 논란에 대해 국정을 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다. 하지만 전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 자, 국정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국정이란 건 그런 것이 아니야. 국정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국민이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 그걸 모르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례하다. 저번에 검찰에서 소환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무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이렇게 국민에게 지금 무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핵심만 찍어서 뭐가 이게 치졸한 변명이고 무례한 해명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다. 당시 소관 부처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문체부로 결정됐다. 일단 문체부에 책임 떠넘기게 하는 것이고, 그때 따라가서 마치 김정숙 수발을 드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도종환 문체부 당시 장관에게 떠넘기기죠. 그리고 이게 일반적이라면은 이런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외교부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문체부 장관이 민항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을, 그래서 출발 편명, 도착 편명까지 그때 전부 다 공문이 나와 있었죠. 외교부에 보낸 공문. 그런데 한 달 전에 다 비행기까지 민항기가 예약이 됐는데, 그걸 일주일 전에 바로 전용기를 띄워서 내가 간다, 이렇게 된 것이죠. 문체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이 기내식 이 문제도 보면은 이 문체부가 물론 대한항공과 계약을 했지만, 갑자기 이게 대통령 전용기로 간다고 하니까 여기서 청와대 그리고 그 안에서 제2부속실 이런 데서 문체부에 다 일일이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문체부로서는 갑자기 한 일주일 전에 이거를 한다니까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의 책임을 떠넘기지만, 이것은 대통령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대통령의 배우자, 아무런 직책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가는 것을, 그것을 왜 해당 소관부처에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관부처. 대통령이 간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밥 먹은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해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
말입니다. 해외 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된다. 맞습니다. 세트로 제공됩니다. 저도 뭐 민항기 탔을 때나 전용기 탔을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제공되는 세트 음식 외에 문재인의 말입니다.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식사를 더 먹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도대체 뭘 먹었냐는 겁니다. 음식을 그 안에서 1인당 그 끼니당 평균 45만 원어치, 45만 원짜리를 먹었는데, 그리고 또 김정숙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한 음식을 먹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음식 자체를 무슨 아주 고급진 것을 먹었다 이런 것은 좀 설득력이 없고, 가령 이런 거 있죠. 대통령 전용기 타면은 와인 같은 것은 계속 뭐 줍니다. 주는데 와인이 가격이 엄청난 와인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면은 그래서 뭐 기자들도 그 2호기에는 기자는 안 탔습니다. 기자들도 타서 그 뭐 해외 출장 갈 때 이 와인 같은 거 달라면 무제한으로 줍니다. 무제한으로 주는데 와인의 종류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음식을 초호화 기내식이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1호기 같은 경우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1호기라면은 한 200명 정도가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죠. 같이 타고 가면은 거기 뭐 기자도 있고 경호원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수석비서관 뭐 쭉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2호기는 딱 36명. 어떻게 보면은 김정숙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타고 갔습니다. 자, 이 문체부 사람들은 7명이 갔는데 도종환 빼고 5명은 돌아올 때는 그냥 타지말 안 가고 바로 왔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 탔던 사람들이 전속 요리사, 그리고 이 제2부속 비서관으로서 그때 감봉권, 특할비, 목구두산에 돈 지불을 했다는 유송아 비서관, 그리고 양인에서 본인의 의상 담당, 단골 디자이너 그 딸,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고민정 대변인, 전속 요리사, 그리고 경호원들도 가족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팀 경호원들이 갔겠죠. 그 배우자 담당하는. 그러면 거의 뭐 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용기 안에서. 자, 그런데 이 일반화 시켜서 마치 그 대통령 1호기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현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한식 세트냐, 양식 세트냐, 밥이냐, 빵이냐 정도의 선택의 여지밖에 없이 제공되는 기내식을 먹었을 뿐인 사람에게 기내식 총 경비가 많아 보이니 너 초호화 기내식 먹었지? 라며 들이대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그러면 6,219만 원을 설명을 해야죠. 6,219만 원 왜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이 문체부가 대한항공과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것은 그 본인들이 청와대에서 문체부 쪽에 지시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날짜를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되죠. 갑자기 일주일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시시콜콜 다 관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문체부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화 기내식 묵은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그런 일은 그 소관부처에 물어봐. 지금 이렇게까지는 지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외 순방의 전용기 기내식 비용은 일반 항공기의 기내식 비용과 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막 말을 막 이상하게 섞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같은 구성의 기내식을 반복적으로 다량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의 기내식을 일회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어서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자,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6,219만 원 안에는 인건비가 또 들어갔다는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개가 됐죠. 대한항공과 문체부 사이에 그때 공개가 된 산출 내역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인건비가 3,013만 원에 있습니다. 직접 인건비 3,013만 원. 이것은 현지 지원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지원 요원. 이 안에는 대한항공이 현지 지원을 하는 거니까 대한항공이 기내식 말을 하고 이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사전 준비 본사 인력 인건비 1,225만 원. 자, 이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기내식 안에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서울공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아니고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는 출발을 합니다. 그 공군 그 공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원수와 무관하게 기내식 운반의 탑재 등에 소용되는 고정 비용이 증가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준비를 하는 본사 인력 인건비가 있고 거기 가서 대한항공에서 파견을 시켜서 그 현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계속 인건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기내식 총경비가 통상보다 많았는지 여부는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 대통령 배우자 혼자 간 적이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는 것과 대통령이 1호기 타고 장관들 수석 그리고 기자들 쫙 가는 것과 혼자서 뭐 단독 외교라고 했는데 사실은 특별 수행원이죠. 특별 수행원으로 그 명단에 돼 있었죠. 오히려 이 도종환이 단장이고 실제로는 도종환이 수행을 했지만은 자, 그 비교 대상이 없는데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자, 여기 보면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데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 터에 멀고 먼 낯선 나라, 낯선 지역의 낯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 하는 일정을 대통령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느냐. 자, 인도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 돼서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뒀지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가 대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하여 김정숙을 설득하여 등 떠밀듯이 가게 했다. 자, 외교 당국 누가 그런 건의를 거듭했는지를 밝혀야 되고 뭐 강경화 장관 시절이죠. 자,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했다. 문재인 방문을 희망했다. 지금 영상이 이 방송에서 계속 터는 영상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인도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 김정숙과 환담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인도 정부가 고위 당국자를 초청을 했는데 고위 당국자가 와주십사 하고 초청을 했는데 고위 당국자는 이제 장관급이죠. 초청을 했는데 이렇게 영부인께서 직접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와주셔서 우리는 장관을 초청을 했는데 인도 외교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해서 내가 한국과 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를 등 떠밀듯이 설득을 해서 보냈다. 자, 이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지금 핵심적인 사안들은 다 빼먹었죠. 아니 그러면 타지마할은 왜 가? 타지마할 예비비 그 4억 원에 가까운 예비비 신청할 때 타지마할은 안 들어있었죠. 근데 슬그머니 끼워 넣었죠. 타지마할에 가려고 전용기를 띄웠죠. 민항기가 그쪽으로 그 코스가 안 맞으니까는 아예 그러면 전용기를 띄워 엄청난 그 혈세를 낭비하면서 그리고 그 전용기에 대통령 기장 딱 달고 국무총리가 갈 때도 시장은 떼는데 그리고 또 갔다 와서 단독 뭐 영부인의 단독 첫 외교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자 그런 핵심적인 부분에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언급이 전혀 없이 이 국민을 현혹하는 이런 입장문을 또 문재인이 내놨습니다. 청와대 오래 출입하고 저도 이 전용기를 한 30차례 가까이 타본 제가 보면은 이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눈속임, 책임 전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또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 같은데
추가 이제 다른 입장이 나오더라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서 허점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